오늘은요, 아마존 브라켓 서비스를 원격지로부터 억세스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격지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건 뭐냐면, 원래는 저희가 이제 브라켓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대부분 이 브라켓에 노트북을 만들어서 이 노트북 인스턴스 속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이 관련된 모든 기록들은 이 브라켓 아마존 AWS 브라켓 속 안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지금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현재 구글 콜앱이에요. 콜앱. 그래서 이 콜앱에서 억세스하는 거를 갖다 한번 보여드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업 순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일단 브라켓 환경 설정인데, 이건 처음에 이제 브라켓만 기동이 되면 되고 필요한 거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설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S3 환경, 요거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요것도 뭐 특별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원격지에서 억세스 하다 보니까 아마존 브라켓이 돌고 있는 그 AWS 클라우드에 관련된 이 프롬적으로 억세스하기 위한 억세스 키 설정하는 부분과 권한 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 법을 좀 뒤에 이제 연결되는 부분에서 같이 연결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원격지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구글 콜앱에서 억세스 하는 거죠. 구글 클라우드 쪽에서. 그 다음에 작업 관련된 로고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환경 정리하는 거. 특히 이제 억세스 키 같은 걸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빨리 그런 걸 없애야지만 보안상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오늘 지금 할 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IBM 쪽에 구글 콜앱에서 IBM의 퀀텀 클라우드 플랫폼을 억세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하는 걸 보면 대부분 먼저 관련된 파이썬 모듈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퀀텀 하드웨어, IBM 퀀텀 하드웨어 억세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어카운트 토큰이라고 하는 이 API 키를 통해서 IBM을 억세스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컬 시뮬레이터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관련된 모듈. 그 다음에 이제 서킷 만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서킷을 그 로컬 시뮬레이터인 콰즘 시뮬레이터는 AR의 콰즘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기동을 하기 전에 이제 먼저 트랜스파일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위부터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잡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퀴스로 만들어진 건데, 요 내용을 그대로 어디서 하는 거냐면 AWS의 아마존 브라켓상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변경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딱 보면 위에 IBM 하드웨어 CPU 억세스하거나 모듈 뭐 임포트하는 부분 당연히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서킷 회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트랜스파일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작업을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결과를 보는 부분은 아무것도 변경된 내용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먼저 그것부터 보면요. 먼저 요게 이제 서킷 부분인데 두 가지가 동시에 똑같습니다. 이 서킷 부분이죠. 이 서킷 부분이 얘하고 얘가 특별히 다른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파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파일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백엔드를 이제 이 지정한 부분이 있네요. 그 위쪽으로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하여튼 요거 다른 건 아니고요. 요 라인과 요 라인 세 개는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잡 컨트롤하는 부분도 똑같고요. 결과 보는 부분,
요 결과 보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즉, 그러니까 AWS도 그냥 IBM quiskit을 그 IBM 오픈소스의 quiskit을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 설정하는 부분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변경할 게 전혀 없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그 모듈 중에 quiskit bracket provider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부분하고 똑같냐면 IBM 쪽으로 얘기하면 quiskit IBM 프로바이더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다음에 그 오픈 소스 그 quiskit 같은 경우는 quiskit AR이라는 버전은 옛날 지금 quiskit 버전 제가 1.02번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부분 그 AWS의 로컬 시뮬레이터 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AWS Bracket SDK라는 거는 브라킷이라고 하는 건 서비스 이름이면서 동시에 SDK도 되거든요. quiskit 같은 게 된다는 거죠. 문법이 다른. 그래서 그거 사용할 때는 이거 설치하시면 되는 거고. 보토3라고 하는 거는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인데 AWS의 여러 기능을 프로그램적으로 액세스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설치하면 되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을 저희가 쭉 이렇게 설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레이싱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리소스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추적하기 위해서 있는 코드인데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라인하고 마지막 끝에 있는 요 라인 정도가 그냥 필요하진 않지만 그 AWS에서 어떤 리소스 사용한 거를 트래킹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죠. 그래서 먼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API 키, 시크릿 키, 그 다음에 AWS 리존을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 API 키와 시크릿 키라고 하는 거는 AWS에 있는 어떤 자원을 프로그램적으로 액세스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AWS에 가시면 IAM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이라고. 그래서 먼저 뭐 하시냐면 먼저 요즘이 여러분 한 유저를 하나 만드십시오. 유저를 하나 만들고 나면 뭐 이렇게 긴 이름이 유저를 만들고 나면 액세스 키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권한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한 설정.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액세스 키를 처음 만들어서 이 권한 설정 부분이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액세스 키 만든다면 반드시 이 권한 설정 중에 IBM 브라켓 풀 액세스라고 하는 이 권한이 여기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액세스 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액세스 키를 한번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보면 여기서 액세스 키하고 모음 사람이 대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부분 AWS 외부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하시고 그러면 설명 태그 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MK박이 만드는데 AWS 아마존 브라킷용이고 2024-09-09 13시 27분 59초 만들었다. 그래서 액세스 키를 이렇게 만드시면 여기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이제 액세스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카피를 떠가지고 어디서 복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액세스 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비밀 키가 있거든요. 표시가 돼도 되고 숨겨도 되는데 여기 카피 떠가지고 시크릿 키도 보관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 키를 나중에 사용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CSV 파일 다운로드라고 요거 다운로드 해놓으시면 필요할 때 이거 열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액세스 키하고 시크릿 키가 여기 있고
완료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아까 저기 위에 있는 게 하나 있고 밑에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활성화 비활성화 부분이 있고요. 다시 한번 보면 억세스키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권한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보면 이 부분이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권한 추가 하셔가지고 직접 정책 연결이라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브라킷이라고 치시면 AW 브라킷 제가 이미 아마존 브라킷이라고 치면 제가 이미 그 권한을 부여를 해버려 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뜨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이렇게 권한이 부여된 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크릿 키 부분, 액세스 키 부분에 시크릿 키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그 부분을 OS 환경, 임포트 OS라고 하는 모듈 추가하셔갖고 이 OS 환경에 이 액세스 키, 그 다음에 시크릿 키, 그 다음에 리전 요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쓰셔도 되고 혹시 자주 AWS 쓰시는 분은 AWS config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걸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이게 환경 변수이기 때문에 엑스포트 명령, 그러니까 느낌표 다음에 엑스포트 명령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세 라인, 이 코드 부분을 꼭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From 키스킵 브라켓 프로바이더로부터 브라켓 로컬 백엔드를 임포트 하신 다음에 로컬 시뮬레이터에 브라켓 로컬 백엔드 하면 이건 디폴트 어떤 시뮬레이터가 이 변수에 저장이 되고 뒤에 브라켓 SV, 브라켓 DM 이렇게 하시면 로컬의 SV 시뮬레이터, DM 시뮬레이터 이런 거를 이 변수에 이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엔드를 저장해 두는 거죠. 나중에 선택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로컬 머신에서 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브라켓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는데 이 브라켓 프로바이더가 AWS에 있는 브라켓에 있는 서비스들을 이렇게 읽어드리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제 아마존 브라켓을 가보면 여기에 디바이스가 있고요. 디바이스. 이 디바이스에 보면 이제 온라인 상태들이 있고 오프라인 상태도 있는데 요런 디바이스 그 중에 이제 여기 SV1, TN1, DM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브라켓 서비스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하는 매니지드 시뮬레이터들이죠. 그래서 그 시뮬레이터들까지 다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프로바이더 해가지고 프로바이더 저장한 다음에 그 백엔드에서 상태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온라인 상태 타입은 QPU하고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QPU 하게 되면 QPU만 나오고 시뮬레이터 하게 되면 QPU하고 시뮬레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프로바이드 백엔드스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백엔드들이 쭉 리스트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온라인 상태에 있는 것들 아리아1, 아리아2, 포르테, 뭐 가넷, 아킬라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보면은 SV1 이게 이 대소문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SV1은 대문자, 그 다음에 이 매니지드 텐서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는 TN1, 그 다음에 브라켓 백엔드의 DM, 덴스트 매트릭스 시뮬레이터는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스트업이 쭉 되면 이렇게 각각의 그 프로바이더의 겟 백엔드라는 그 어떤 메소드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변수에다 등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주의사항
대소문자 구별하기 때문에 이 대소문자 위에 있는 요런 거 대소문자 잘 구별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AWS 제공하는 로컬 시뮬레이터, 그 다음에 QPU와 그 매니지 시뮬레이터를 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이제 정보를 갖고 있고 필요한 대로 이거를 돌려가면서 이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백엔드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고 그 중에 내가 지금 아래 작업은 이 매니지드 SV1 그 매니지드 상태 벡터 시뮬레이터를 쓰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동을 해볼게요. 그래서 기동하고 이건 약간 시간 걸리네요. 그 다음에 기동하고 예전에는 주로 그 ARN이라고 아마존 리소스 네임 요거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V1이다 그러면 요 디바이스 ARN 요거를 썼었는데 지금은 신규로 업데이트된 버전에서는 그냥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돌아왔나 봅니다. 그 중에 내가 SV1을 매니지드 SV1을 이용하겠다. 그다음에 서킷 만들고 예, 그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SV1에 맞춰서 트랜스파일 하고 그래서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을 시키겠습니다. 큐에 들어갔고 끝났고 답은 516에 498 그러니까 000 상태가 526회 그 다음에 111 상태가 498회인데 여기서 보면 타스크 아이디 요게 중요하죠. 요 부분 이 중에서 이제 끝이 12136으로 끝났네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과 보고 그래서 저희 쪽에 시뮬레이터는 516, 498 이렇게 나왔는데 IBM 쪽은 IBM의 로컬 시뮬레이터는 527에 497 그러니까 거의 일식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예, 거의 시뮬레이터가 약간 차이가 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구글 이 콜앱에서 원격제에 있는 누구를 억세스한 거냐면 그 AWS의 프랙티스 서비스를 쓸 겁니다. 그러면 각종 로그를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타스크 아이디의 12136부터 한번 보죠. 그래서 일단은 아마존 브라키스에 가시면 양자 타스크라고 하는 부분에 12136에 관련된 타스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작업이 있고 지금 내가 디바이스는 그 상태 벡터 1을 썼다는 얘기고 S3에서 결과 보기 이렇게 가시면 네. 그래서 여기 니셜트 제이손을 이렇게 들어가서 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열기라는 거 하시면 열기 이쪽에 열기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하이디아는 딱 다운로드 되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타스크 결과라고 나오고 메저먼트 측정이 0부터 시작해서 제가 1024회 정도를 기동을 그 샷을 1024개 정도 샷을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1023까지 해서 총 1024개 샷이 나오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밑에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SV1 썼다고 나오고 작업은 잘 끝났다고 나오고 뭐 소스는 지금 오픈 QASM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서킷이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원격지에서 억세스를 한 거죠.
네,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브라켓은 하나 더 가 보면은 간단한 현재 내가 수행한 거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원격에서 아마존 브라켓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을 환경 부스로 집어 넣어줘야지만 이걸 읽어서 백엔드들, 브라켓 프로바이더가 이걸 읽어서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조시형의 쿠션,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 액세스 키하고 시크릿 키 이런 것들은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됩니다. 보안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끝나게 되면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 더 이상 이걸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AWS 제일 먼저 AWS 들어오셔서 여기 IAM 가셔서 아이고 이거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IAM에 가서 유저에 가신 다음에 액세스 키 관련된 부분이 있고 요거를 삭제를 하거나 삭제를 해보는 게 가장 빠를 수도 있겠죠. 삭제를 해버리시면 사용자를 삭제해보면 키까지 한꺼번에 다 삭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사용자를 삭제를 해버리시고 그러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뭐 S3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부분 삭제하시면 되고, 브라켓에 가셔서 잡에 가시면 S3 S3 연결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버켓 부분 가셔서 이런 거 삭제해 버리시면 됩니다. 비우신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선택하고 삭제, 그래서 여기 영구 삭제, 이렇게 선택하고 삭제해 버리면 깔끔하게 전부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원격대에서도 아마존 브라켓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